슬프죠, 약간. 갑자기 그분은 이제 해야 되는 그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권력이 이제 나와서는 제가 당당한데 누구 앞에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누가 권력이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되게 당당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는 나 혼자라도 하지. 아니, 그게 절약하지 않고. 비굴한 게 아니죠. 멋있는 그러면은 거죠. 전략을 혼자 예. 내 생활비 내 용돈을 근데 그렇게 아끼는 하다 걸로. 보니까 그분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자기는 쓸 거 쓰지만 눈치가 그렇지, 그치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인간이 너무 찌질한 거예요. 하는 행색이. 돈 쓸 별로 안 그래 때마다 안 그래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우라가 좋으니까 이제 뭘 거쳐도 괜찮은데. 근데 대부분은 이제 와이프는 알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근데 보니까 자기도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잔데 너 같은 인간 만나서 자기는 이렇게 약간 왜 그렇죠? 우리가 버는 건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맞벌이로. 그쵸.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70으로 저축해서 그러는데. 그렇죠. 저축률이 많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와이프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친구나 왜 그래? 동료들을 봤을 교사들, 때 맞아요. 특히 교사분들도 특히 방학 때나 이럴 때 여행도 여행도 많이 많이 가시고. 다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또 비교해 보면 너무 이제 내가 지금 못 누리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내가 같아요. 행사 때 누워 있는 옷을 사 오는 거 있죠. 백화점에. 매대에 써 있는 거. 왜 50만 원짜리 정장을 살 수 있는데 누워 있는 옷을. 저 인간이 저렇게 찌질하게 해서 10만 원 절약하려고 저지를 하는데 내가 이 50만 원 사야 되나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권력 넘버 1이라도 그렇죠. 그러면서 사오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사주게 해줘야 되는데 누워 있는 거 사왔다. 이씨. 그때 어떻게 그때 이렇게 서로 막 갈등이 심하셨어요? 그냥 갈등이 심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수행을 한 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견디자, 네. 참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배우자분의 반대. 근데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마무시할 예, 거예요. 재테크의 시작은 선배로서. 절약이라는 네. 거. 근데 그거를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치 어려울 수 있지라고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렵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맺힌 거죠. 아. 제가 맺힌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행복하게 이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 가족이잖아요. 애들도. 네. 근데 역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교육 문제, 아까 절약 문제. 그렇죠, 네. 그렇죠. 핵심으로 보면은 성격도 있지만 네. 근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와이프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름인데. 네. 근데 자본주의 살려면 어쨌든 이게 자원이 부족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이 노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이프는 그 간절함이 덜한 거예요. 아. 왜? 일단 와이프는 일단은 보편적인 생각을 사람이에요. 하시니까. 네. 나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네. 교사하고 자기 뭘 그렇게. 맞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이런 거 시스템 어차피 너는 좋게 보지만 나는 어차피 그것도 다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교사라고 해도 눈치 안 보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사기업부라는 덜한 거지. 안 잘리고 교육 공무원 누가 못 자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로 이제 좀 약간 그래서 공무원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절함은 좀 덜하더라고요. 아. 시스템 왜 그런 연금이라는 약간 보이지 않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기업들이 약간은 지금은 좋아도 연봉은 좋아도 약간 간절함이 좀 네, 해서 네. 재테크가 이제 여기 월급장이 재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싫은 건 저잖아요. 이제 회사 네. 다니기 싫은 거는 그렇죠. 비굴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다르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하우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최대한 그냥 그 상대방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후배님들이 있다면은 네. 제가 어쨌든 결혼 생활 21년 차니까는 네. 꼰대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목적은 똑같을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행복하기로. 그렇죠. 네. 그럼 사모님이 지금은 좀 괜찮아 하세요? 좋아는 하죠. 제가 좀 싫은 거지. 아니 그 지금 그래도 예전만큼 지금 막 지금 예전만큼 지금은 막 이렇게 아껴 쓰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소리가 없어요. 예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후배 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성적으로 그런 거를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여자분들 감성이잖아요. 남자 이성은 이제 감성을 다치게 해요. 옳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봤자 이제 여자분들이 그 우울증이 걸리던가 남자가 강하다면 여자가 주눅이 들어요. 올바른 얘기를 하고 남편이 야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소비하고 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쨌든 제가 후배님들하고 하면 약간 경제적인 되면 제일 좋은 거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쓰더라도 현금 흐름은 좋잖아요. 그럼 누가 쓸 수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쓰죠. 네. 그래서 사교육에도 마음껏 쓰니까 이제 그러면 약간 자유를 줘요. 잔소리가 덜 나를 옥죄는 거 있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 이렇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이제 이렇게 배우자의 반대를 만나게 되면 거의 한 70, 80%를 포기하더라고요.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갈등이 생겨요. 네,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이해 못 하거든요. 왜 이렇게 짠돌이처럼 하냐. 그렇죠. 저도 사실 많이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성과물이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풀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겪어보지 이게 풀릴까? 이러다 이혼 당하는 건 아니야?
헤어지는 건 아니야? 그쵸, 그런 것도 이런 생각 있어, 때문에 다 분명히.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랑 별게 아닌 목표인데 나는 10만 원 용돈 쓰려고 하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쓰는 건 유기농을 먹으려고 옷도 하고 맞아요. 머리도 20만 원짜리 하고 그럼 내가 한쪽은 내가 한쪽은 한 달 10만 원 쓰는데 짜증나. 한쪽은 파마를 10만 원짜리 하고. 그래서 그거 누구의 이제 이 권력 관계상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지배를 하면은 그 지향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은 주눅을 들게 하는 부인한테 이제 산소리 너는 그따위가 문제야 하면 여자분 또 우울증이 와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집처럼 와이프가 강한 분들은 나가 이제 그래 나 혼자 열심히 해, 그냥. 그런데도 어쨌든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나 혼자 열심히 하더라도 배우자들이 맹간하지 않는 이상은 좀 같이 할 수 있. 약간은 어느 욕하면서 정도는. 동참은 하더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는 욕을 먹어야 된다. 나쁜 짓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다른 거니까. 예.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그걸 이거 좀 어쩔 수 견디셔야 없다. 그래, 견뎌야 후배. 된다. 여기 듣는 분들이 혹시 예. 그런 분이 있다면은 나의 약간 그 쇼생크 탈출한 나만 최선을 다하자. 아까 아름다운 얘기는 좋았잖아요. 같이 하자. 이해해서 소통이 돼서 이런 거 있잖아. 저도 공감 많이 되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형편이 좋고 생활비 많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또 잔소리 더 들어가잖아요. 안 해요. 일절 안 해요. 그런 그치. 관련되는 일절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과정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쵸. 그거를 좀 그 과정에서 많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적극 공감하고 이거 방송 들으신 분들 힘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는 부분이라고. 저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이 짠돌이 모드에서 벗어난 건 이제 2009년 되면서는 이제 네. 내가 또 강의도 하고 또 하니까 와이프한테 700만 원씩 주니까 이제 와이프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주니까 이제 월세 나오는 거 하고 와이프가 버는 거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껏 쓰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마음껏 쓰더라도 결국 교육비죠. 와이프.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되게 수많은 재테크를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뭐 펀드도 하셨을 것이고. 펀드는 뭐 안 했어요. 채권도. 그러면 주식하고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뭐 부동산. 이렇게 네. 상가 뭐 여러 가지 네. 하셨을 텐데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테크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이성적인 보편적 투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성적? 왜 그런- 보편적 예, 투자? 제가 왜 그러면 어차피 전 세계 큰 흐름 보면은 행운도 없고 어떤 신처럼이 아니라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성장률, GDP 성장률과 투자가의 수익률만이 보편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는 그런 걸 보는 거고 행운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절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뺏기면은 자본이 축적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레버러지를 강조를 많이 하죠.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이제 레버러지 핵심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는 어차피 돈값은 따지니까는 이걸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제 이제 재테크 이제 입문한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런 비밀이 있었어? 레버러지 노동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이야 너무나 보편화돼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제 99년 이럴 때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잘 쓰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면 이제 우린 선수가 아닌데 돈을 내가 투자가로서 실력이 없는데 내가 그 투자 실력이 좋아서 그 뭐라 은행 이자보다 훨씬 흐름을 만든다면 좋은 실력자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강조하는 건 이제 절약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 것들은 투자 공부. 저도 이제 부동산 주식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관심은 99년부터 주식도 했고 부동산도 했지만 공격적으로 안 했죠. 이제 그냥 일상적인 보편적 투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생활하면서 절약하면서 뭐 몰려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흐름상 보면 싼 걸 사서 가치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저평가된 걸 사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제 지금 얘기하면 부동산 실력은 별로 없었던 거죠. 왜 그러면 이제 저 양극화도 싫고 그냥 그 싼 걸 샀잖아요. 아파트 처음부터도. 두 번째 이제 아까 샀던 아파트는 좀 약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약간 저평가 지역이라고 해서 67평을 3억 7천 주고 샀으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은퇴한 이유가 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이제 가짜 자산이지만 이제 부동산 시세 가치로 차익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8억까지 갔었어요. 국민은행 시세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거 되면 이제 상가를 사게 됐지 이제. 흐름이 거꾸로. 나오는 근데 와이프가 원래 내가 원했던 건 원래 이제 난 아파트는 너무 버블이니까 흐름이 좋은 걸 살려고 했는데 아파트는 살 건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신혼 때 싸니까 샀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죽전에도 이사 가고 강남에서 전세 살고 몇 년 다 3번에도 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찌질한 인간. 그 절약은 하지만 네가 재테크 카페 주인장인데 2003년도에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네가 재테크를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카페다 사모님도 세시네. 그렇죠. 그분이 세죠. 내가 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이제 내 중심 있잖아요. 네. 이성 좀 보편적하지만은 가만사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서 풍동에 있는데 이제 그건 그때 최초로 그래도 아파트를 이제 투자 개념으로 산 거예요. 지금 보면 좀 망한 거예요. 또 버블 세븐 지역이라는 게 너무 비싸져서 용인 사니까 그때 5억
36억까지 가더라고 33평이 2000년도에. 근데 보니까 운정 신도시라고 발표난 지역인데 지금 살고 있는 67평이 네. 그 당시에 보니까 발표났는데 거기는 노후돼서 존치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억 5천에 나와 있더라고 매물이. 근데 여기 보니까 죽전은 보니까 큰 대형 평수 7, 8억도 하는데. 근데 여기 신도시가 지면 지금은 이제 그게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인프라가 몇 조를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좀 고생하면 된다. 인프라가 없을 때. 존치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격에 안 맞게 큰 아파트 산 거죠. 네. 60조. 근데 그게 이제 재테크로 봤을 때는 그냥 은퇴한 이유는 됐어요. 가짜 자산이지만 나는 10억은 됐어. 이제 왜 그러면 4억에 샀는데 거의 8억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싸니까 이자가 원래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일 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서 이제 시스템 만들어서 카페 나오는 거 있었고 이제 이게 뭐냐 교보문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매경 행사나 이렇게 해서 한 20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산에 상가를 한 게 한 300 정도 돼서 500 정도 됐는데 자산은 또 10억 정도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9년도에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자본 수익. 왜 그 와이프는 이제 계속 학교 다니고 있었고 내가 놀더라도 그래서 그쵸. 이제 한 200은 벌지 않을까. 노동 수입만 하더라도 원래 강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놀 생각부터 한 번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반대가 극심했었죠. 일단 그러면 재테크 원칙으로 보면 이성적 보편적인 네, 투자를 네, 대박을 원칙으로 논 적이 하고 없어요. 일단은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건 절약. 예, 왜 그러면 일단은 겸손하게 보면은 쇼생크탄 영화를 보면은 그냥 탈출하는 그 주인공은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이렇게 그 행위가 전 절약이라 생각해요. 간절한 찌질한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뭐야 쟤? 야 폭발을 시켜야지 저게. 이게 우리가 대부분 꿈꾸는 거예요. 폭파가 뭐냐면 로또, 뭐 행운, 그렇죠, 특별한 그렇죠. 거. 근데 그 한 사람은 그 주인공 20년 동안 통제 가능한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타협을 하죠. 이 교도 소장하고는 앞잡이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은 똑같아.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냥 시키는 건 했지만은 마음에는 뭐예요? 탈출하고 싶어요. 똑같은 노예 생활 겉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제 그 절약하면서 투자 공부를 계속했죠. 물론 2000년까지는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 테닌탄이라는 게 10년 안에 예. 10억 만들기라는 지향점이 그거죠. 그 거잖아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실제는 노동으로 보면 평균 가구 소득이 500이에요. 500이 한 푼도 안 쓰면 6천이잖아요. 10억이라는 돈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저는 버블이 엄청 껴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왜곡돼 가지고 우리 카페에도 놀림 받고 있어요. 카페명을 바꿔라. 10억이 어떻게 자유인이냐. 근데 제가 지향했던 거는 1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수익을 낼 수 있으면 1억이잖아요. 그쵸, 노동 그쵸. 안 하고 그러면 800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아파트가 잠실헬스 같은 거 최근에 보니까 22억이더라. 33평. 그 사람 어떻게 경제 자유인이에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안 나오니까. 네, 저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게 투자 실력인데 워낙에 우리는 이쪽에 대부분 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보죠. 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위해 노력해서 이 돈이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게 부동산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고. 투자 시작한 게 집값 이렇게 오르고 나서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게 뭐 저는 이제 월급쟁이 재테크는 이제 예전에 알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못했던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이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그런데도 이제 어차피 여기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결국은 투자가 주식이나 밸런스 투자 이렇게 5% 채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산이라고 있는 게 한국은행 발표자료 1경 3천조가 금융자산 거의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월급제 재테크를 하면은 거의 부동산을 아파트의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만은 여기도 이제 공부는 이제 굉장히 강조할 거잖아요 원래. 네. 제가 알기로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이제 다들 부동산 공부가 이제 투자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거시 공부라고 하거든요. 이제 50년 앞으로 기초통화 위주로 50년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그 흐름에서 돈을 지키는 게 자존을 위해서 존엄과 항상 제가 미는 용어예요. 자기 경제 자유라는 건 시간의 자유, 시간을 내 통제. 그러니까 전화 연락 안 오잖아요. 내 시간을 갠세 못하게 하는 거지. 사실 저희 카페도 최종은 그거예요. 네. 수동적 소득으로 인해서 뭐 저희 사실은 그냥 출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부동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예. 주식도 있고 자산 배분 뭐 투자를 통해서 맞아요. 해야죠. 수동적으로 뭐 한 4, 5% 정도 뺏쓰고 네. 뭐 요새 나오는 뭐 경제적 자유 네. 뭐 사실 그게 뭐 두 가지잖아요. 대부분 다 월세 받거나 결국 그쵸, 끝에는 맞아요. 건물로 월세 받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뭐 건물 상가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나 네, 이런 주식을 것들 잘해서 배당이나 현금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인데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는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쵸. 이제 근데 불려가는 과정을 저희 부동산으로 그쵸. 불리고
딴 데는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어쨌든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하는 그렇죠. 방법만 그런 걸 잘 알려주시면은 그렇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카페를 만드셨을 때는 테니텐 카페 만드셨을 때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자산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애들 2000년생이고 네. 2003년 21, 18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항상 미리 가면은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싸서. 이게 이제 그때 한참 평소- 쌌죠 진짜. 왜 그래? IMF 때. 그러니까 뭐 내가 재택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아. 카페 만들기 전이고 경제자인 되고 싶었어요. 입사하자마자 저는 이제 조직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 결혼을 하시고 내 집 마련 이제 한 입사는 상태에서 98년에 했고 98년에 LG 음. 카드에 입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던 지금 그분 와이프 이제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99년에 결혼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카페 이제 테니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샀다는 거예요. 90년을 가장 쌌을 때 IMF에서 지금 보면은 그 9,800 주고 9,700 주고 샀으니 33평을. 와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요? 뭐 망했죠. 일산 풍동이라고요. 아, 일산 풍동 풍동에. 에이스 아파트라고 네. 풍동 지구 지정되기 전에 나홀로 이렇게 아파트 하나 있었어요. 전 싼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알죠. 투자감이 이제 음.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6천 저희가 모은 돈하고 6천만 원 이제 부모님. 그래 출발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1억에 정도를 가지고 출발했다 봐야죠. 소득이 그 당시는 한 내 월급하고 해서 한 400, 350, 400, 400 정도 현금으로 이제 노동밖에 없었던. 그렇죠. 근데 에너지는 텐션 좋았고 뭔가 할 수 있는 네. 노예집만 약간 방골 기질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카페 만든 거지 이제 음. 2001년도에. 그러면 테니텐 카페를 만드셨고 그때 당시에는 만드실 때만 해도 테니텐을 이룬 상황은 전혀 아니셨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얼마 만에 이루시게 된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은퇴를 했으니까는 그게 원래 10년 10억이니까 제가 원래 오, 목표했던 더 건 10억. 빨리 그쵸, 그쵸. 이루셨네요. 2009년 근데 원래 이제 카페는 2001년에 만들었지만은 원래 출발에 목표 잡았던 거는 결혼하면서부터 약간 이제 가장이 되고 일단은 저는 싫었어요. 일단 뭐 조직 생활을 다 싫어하겠죠. 대부분 누가 좋아하는 사람 뻔히 보지 알잖아요. 이제 노예라고 표현하는데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농경사회도 아니고 수렵 채집도 아니고 우리를 팔 수밖에 없는 네. 교육도 그렇게 받잖아요. 노예 교육 받아서 그쵸. 20년 받아서 스카이 가봤자 뭐 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시하니까는 어차피 와 보니까 주인이 아니라 나는 돈이 없구나. 그 돈을 어떻게 그런 게 출발이 사유의 출발은 너무 쉬운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나는 그냥 이렇게 길러진 우리 엄마는 아들 서강대 가고 대기업 갔다 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나는 직시해 보면은 그냥 노예구나.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은 거죠. 자기 자신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의지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IMF 끝나고는 대부분 종신고용을 그 당시 과도기였으니까 선배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냐. 부인도 교사, 좋은 부인, 정년도 길고 네가 대기업 금융회사 다니면 니네 그냥 살대로 잘 산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왜? 음. 한정된 지구 여행의 시간에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노예처럼. 회사 안에서. 그거는 교육을 받든 말든 이 공동체 그러든 말든 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빨리 탈출해. 누가 도움 주지는 않잖아요. 절약. 한데 부자 되는 공식이라고 하지만 어렵지가 않죠. 우리는 여러 가지 부자 모델이 있죠. 사업가도 있고 여러 전문직도 있고 이거로 있지만은 그렇죠. 내가 하는 건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모험값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재능형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그 장사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투자가라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이제 자본 수익률 그러면 내가 봐선 몸 둘이 팔아 맞벌이 뭐 10년 10억 갚이니까는 많이 저축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짠돌이가 아니라 이제 그냥 비자발적인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진 70% 저축한 거죠. 이제 그 당시는 400이면 이제 70% 저축하신 거예요? 네, 왜 그래 400이면 이제 그 70%니까 280. 120 정도 쓴 거지. 왜? 저는 이제 보험 같은 거 든 거 없고 뺏기질 않아요, 잘.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네, 그 얘기는 차차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왜 그래? 반전이 있네요, 그쵸? 완전히. 왜 그래? 그분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